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제빵 역사 없다. 그 자체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작게는 중소기업에서 크게는 예, 대기업까지. 대기업까지. 그때도 대기업도 줄줄이 도산을 했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우 예. 그 기업도 대기업 중에 그 부도난 기업 중에 하나였고,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예. 그랬고요. 기아자동차 이제 사실은 이제 IMF 전에 사실상 부도 상태였었고. 등등 이미 경제 위기가 오면서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기업들과 정부가 긴축을 하게 되니까 중소기업의 당초 약속했던 물량을 다 취소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 김혜수 씨 오빠가 그 네, 부도나는 네, 그 네. 과정이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대기업에 납부하려고 다 선주문을 해놨는데 그래서 공장 시스템 설비도 확장하고 네. 주문도 해가지고 다 생산했는데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또는 그 주문을 다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고스란히 그 비용은 그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고 그 중소기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빌린 은행 빚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형태가.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단기 졸업을 했다는 면에서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세 가지인데요.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적 에너지가 제일 네. 큰 힘이었고 네. 두 번째는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도 전 기억나는 건 대통령께서 그 취임 연설을 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말씀을 잊지를 예, 못하셨었죠.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네. 본인이 동의를 했지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부도의 날 영화도 나오지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이니까 네. 유력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IMF가. 그래서 본인이 그 프로그램에 동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동의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대량의 실직자가 생겼고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정이 파탄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그때 그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했죠. 이후에.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도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그때 그때 오히려 반작용으로. 그 토대를 갖췄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토대를 닦으셨어요. 이후에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하나 실행이 됐지만 그 전국민 연금 시스템이라든지 의료보험 체계 그다음에 그 실업급여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벤처 그 기업을 통해서 제2의 경제도약 우리가 그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그 어떤 기관차 역할을 벤처 기업이 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그때 저희가 운도 좋았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는 가장 인접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수립이 92년도 국교 수립을 했는데 중국 경제가 폭주를 합니다. 진짜 성장을요. 그 중국 경제 효과를 그때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또 당시 중국과 대만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국과 대만은 약간 산업이 경쟁적 측면이 있는데 대만이 중국과 별로 경쟁력 못할 때 우리가 중국에 많이 뛰어들어서 삼성전자의 발전이나 뭐 현대자동차 등등 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중국을 통한 그 성장 효과를 크게 봤죠. 다만 이제 그게 그림자는 그로 인해서 대중의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측면도 우리에겐 또 부담이 되죠. 그게 최근에 사드나 이런 문제 때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도 그때고요. 그랬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IMF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싹 이제 그 뒤에 이제 금융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부를 다 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체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극복한 이후에 바로 사회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그의 부작용이 조금 적어졌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방적 경제에서 경쟁에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좀 어리버리해서 이 경쟁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해를 봤지만 세계화되고 이제 개방되면서 경쟁 시스템에 우리가 빨리 적응했죠. 적응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도 이런 세계화의 이득을 얻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해 가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해결 방안 만들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